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상가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낙찰을 받아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제가 성남시 분당구에 살고 있는데 같은 동네입니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궁프라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건물 6층입니다. 6층. 감정금액은 3억 2천. 최저가도 3억 2천입니다. 건물 평수는 24평. 위치를 보면 이 건물입니다. 여기 정자역 있죠? 분당선 정자역 환승역입니다. 정자역이 있고 정자역 인근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그 당시 제가 답사를 갔을 때 여기에 지금 완공이 됐죠? 입주가 됐습니다. 분당 두산타워, 두산 본사 사옥을 짓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요 뒤로는 경찰서가 있고 또 요 밑으로는 네이버가 신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협력업체들이나 이런 중소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렇게 되면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외에 여기 지을 땅이 없습니다. 빈 땅이 없어요. 분당에 빈 땅이 없고 마지막 남은 토지였죠. 이것도 무슨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 땅이죠. 특혜를 줬느니 병원을 짓겠다고 했는데 용도 변경을 해서 업무 시설을 짓게 해줬다. 그런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 관리소장을 만났습니다. 관리소장이 이 건물을 10년 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건물 전체가 한 번도 공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를 내놓으면 바로 계약된다. 공실이 없으면 짭짤하죠. 자, 그 말을 듣고 가감하게 입찰을 하게 됩니다. 4억 1235만 원을 적습니다. 그 당시 입찰자가 무려 34명이 들어왔습니다. 당당하게 4억 1235만 원의 낙찰을 받습니다. 저는 그 당시 세입자는 보증금 4천에 180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략 보증금 4, 5천에 월세 200원 받을 수 있다. 200만 받으면 괜찮죠. 그렇게 해서 잔금을 납부합니다. 그 당시 대출은 2억 8,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을 받았을 때는 낙찰가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감정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출 룰이 감정가의 90% 그리고 낙찰가의 80% 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입자는 유치권 신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시설을 많이 했어요. 시설을 이렇게 하고 문도 자동문으로 달고 굉장히 많이 꾸몄습니다. 대략 3, 4천만 원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사비를 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보증금은 다 찾아가죠. 1순위가 1억 6,800이고 그리고 2순위입니다. 2순위. 낙찰이 4억이 넘게 되기 때문에 1순위 저당권자 찾아가고 잉여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금 전액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사비를 줄 필요는 없지만 시설비 투자하고 에어컨도 시스템 에어컨을 달았어요. 700만 원 들었대나 어쨌대나. 그래서 사정도 딱 하고 해서 이사비를 에어컨 값으로 700만 원을 주고 내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총 투입 비용은 등기비와 합쳐서 등기비가 대략 2천만 원, 기타 이사비 좀 주고 한 게 대략 4억 4천만 원 들어갑니다. 대출을 아까 2억 8,800이라 그랬죠? 그러면 2억 9천 잡고 4억 4천이면 1억 5천이 투입이 되죠? 1억 5천이 실투자금이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역시나 바로 세입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새로운 세입자는 무슨 회사에 설계 사무실을 하는 회사인데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을 계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실제로 투자한 금액은 1억 5천만 원에서 보증금 5천만 원을 회수했으니
1억 원이 됩니다. 자, 1억 원을 넣고, 자, 2022년 현재 대략 50개월치를 월세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2017년 6월 19일 낙찰받고 2018년도쯤에 등기를 하고 했으니 2018, 19, 20, 21, 4년이죠? 4년이고 지금 2월 달이니까 대략 50개를 받았습니다. 월세를. 그러면 200만 원이 50개면 얼마입니까? 물론 부가세는 별도죠. 200만 원이 50개면 1억 원입니다. 대출이자 나간 게 있죠? 2억 8,8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요즘 한 65만 원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대략 평균 잡아서 70만 원 잡고 그러면 70만 원씩 50개 이자는 대략 57이 35, 3,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월세를 1억 원 받고 이자가 3,500 나갔으니까 6,500만 원 수입이 있죠. 지난 5년 동안 6,500만 원의 수입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투자금 대비 수익률 계산할 때 제가 5년을 월세를 50개의 월세를 받았죠. 그러면 1억 원의 월세를 받고 이자가 3,500 나왔다. 6,500이 회수됐죠. 그럼 6,500을 뺍니다. 빼고 처음에 투자 금액 4억 4천이 아니라 6천만 원을 뺀 3억 8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은행에 놔두면 이자 붙지도 않잖아요. 그냥 놀리는 돈 그냥 은행에 놔뒀다 생각하고 투자금 계산은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수익률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원래 수익률 계산은 투자금이 4억 4천이고 뭐 보증금 5천 받으면 3억 9천 투자했죠. 3억 9천에서 월 200만 원, 연 2,400만 원을 받으니까 2,400 나누기 3억 9천 하면 연 6%가 됩니다. 뭐 6% 수익률이면 괜찮죠. 물론 대출을 뭐 끼고 강아지들이 하는 계산으로 따지면 수익률이 더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4억 4천에서 2억 9천 대출을 받았으니 1억 5천 보증금 5천 했으니까 1억을 받고 2,400이고 이자 봅시다. 자, 1억이 투입이 됐죠. 그러면 이자가 70만 원 곱하기 12개 하면 840 2,400만 원 월세 수입이 있죠. 그러면 1,560만 원이 세이브 됩니다. 1,560만 원을 실제 투자금 1억 원으로 하면 연 수익률은 15.6% 나오죠. 계산이 맞나? 그렇죠. 실제 투자금은 제가 실제 투입한 투자금은 1억 원이죠. 4억 4천이 취득금액이고 2억 9천 대출 받았으면 1억 5천 보증금 회수했으니 보증금 5천만 원 회수했으니 1억 원 1억 원 투자해서 월세 2,400만 원 받아서 이자 납부하고 남은 돈이 1,56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억 투입해서 연 1,560만 원을 벌어들인다 이겁니다. 그러면 투자 비용을 다 회수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1억 원이 투입됐는데 1,560만 원을 9, 5, 48, 8, 5, 7년이면 회수되죠. 7년. 내가 투자한 1억 원을 회수하는 데는 7년이면 내 원금은 다 회수한다. 그렇게 되면 실제 투자금은 7년 낙찰을 받고 7년 후면 실제 내 투자 비용은 제로가 되는 거죠. 이 계산은 계산할 계자의 계산이 아니라 계견자 있죠. 계산으로 하면 그렇다는 얘기. 어쨌든 제가 유리한 쪽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7년이면 원금은 다 회수된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받는 월세는 무한대의 수익률이 되겠죠. 투자금을 다 회수한 상태에서 월세를 받으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세입자가 연락이 왔습니다. 구정 이틀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 직원들이 많이 늘어서 큰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답니다.
뭐 잘 돼서 나간다니 저도 좋고 그 사람도 좋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내놔라 했습니다. 부동산에 내놨더니 오랍시오. 제가 부동산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요즘 시세는 얼마나 하느냐. 그랬더니 뭐 한 250 받는다 그래요. 월세를.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두산 4억이 입주를 하고 뭐 호재가 거기 뭐 이것저것 있답니다. 그 뒤쪽으로 뭐도 들어서고 뭐도 들어선대나 뭐 어쩐대나. 그 250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놔달라. 그랬더니 아니야 다를까. 진짜 이 건물은 공실이 없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구정 세고 지난 월요일인가 오늘 지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계약을 했습니다. 얼마 했냐면 요 건물이죠. 604호 5천만 원에 230만 원 있습니다. 부가세 별도. 그전에 200만 원 받고 있었는데 230만 원으로 뭐 또 제가 더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250 좀 받아봐라 그랬더니 230에 하자 그래요. 그럼 그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증금 5천만 원에 230만 원으로 계약하게 됩니다. 자, 230만 원씩 1년을 받으면 얼마입니까? 12개를 받으면 2,760만 원이 됩니다. 이자는 뭐 똑같겠죠? 뭐 7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럼 대략 한 1년에 2천여만 원이 세이브가 되게 됩니다. 원금 회수가 점점 빨라지겠죠? 처음 예상은 원금 회수를 7년으로 봤는데 지금 이 속도라면 2, 3년이면 원금 회수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상가 투자에서 투자하는 방식은 각자 다를 겁니다. 그러나 상가를 답사했을 때 공실이 나지 않고 그러니까 교통이 좋고 뭐 주변에 밥이라 그러죠. 주변에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가는 좀 높게 낙찰받아도 상관없다. 3억 2천, 최저가 3억 2천인데 4억 1200을 썼죠. 4억 1200, 1억 2천을 더 썼다 하더라도 금방 회수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익률은 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처음 투자한 4억 1200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지금 50개를 월세를 받았다 그랬죠. 4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받은 것 빼고 투자금으로 계산합니다. 대략 내가 월세를 1억을 받았다면 투자금을 4억 1200이 아니라 3억 1200으로 한다는 겁니다. 또 대략 몇 년이 흐르면 또 1억 회수되겠죠. 그럼 투자금은 2억 1200 이런 식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런 마인드로 저는 접근을 합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가서 이 계약서를 쓰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 매매를 하게 되면 얼마쯤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6억에서 7억 받는다 그럽니다. 월세는 월세대로 받고 가격은 가격대로 오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실이 나지 않는 상가라면 다소 좀 높게 낙찰받아도 상관없다. 찔끔찔끔 쓰다가 2등 3등 하시지 말고 반드시 답사를 해서 역세권이고 공실이 나지 않은 건물이다 라고 판단된다면 퍽 쓰시라. 제가 퍽 쓰시라고 얘기를 하면 퍽이 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퍽 쓰라는 거. 높게 쓰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